민주당 전남도당이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생 법안임에도 거부권부터 행사하고 있다며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고흥 국가산단 후보지 인근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주말 전남 순천과 보성에서는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완도에서는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무대 기반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민생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상정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생 법안임에도 거부권부터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식량 안보가 아닌 정쟁의 수단으로 호도하는 것은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때는 계약 전에 고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남도는 후보지 토지 가격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흥 복례면 신금리와 예내리, 외초리 1,700여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구역 안에 있는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 이외 토지의 경우 2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로 지정기간은 2028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서는 산불이 이틀 동안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완도에서는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로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산 능선을 타고 붉은 빛이 가득합니다. 순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18일 밤 9시 20분쯤. 산림당국은 진화대원 180여 명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불 소식에 인근 마을 4곳에선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12시간 뒤인 이튿날 9시 반쯤 큰 불이 잡혔습니다. 진화 과정에선 험준한 지형과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5헥타르가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이 낙엽을 태우다가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성의 한 야산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19일 아침 6시쯤 보성 회천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산림당국은 진화대원과 장비를 투입해 오전 11시쯤 진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당초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쓰레기 소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완도에선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여객선에 싣던 과정에서 갑자기 바다로 돌진한 겁니다. 당시 차량엔 70대 노부부와 손녀 등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바닷속에서 이들을 구조했지만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오는 2026년 7월 여수에서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열립니다. 주무대인 진모지구와 금오도 등의 섬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는 다양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다음 달부터 주무대의 기반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준비 상황을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명량과 한산의 촬영지였던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입니다. 축구장 25개를 합친 면적인 이곳은 앞으로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주 행사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평탄화 작업에 들어가 내년 2월 기반 공사가 완료되면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행사장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선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는 국내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2026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꾸려진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앞으로 홍보와 선각구기 등에 참여해 관람객 유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해외 홍보 활동을 위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노아블롬 뉴포트 비치시 시장에게 선박람회 공식 1호 초청장을 전달하고 세계적인 숙박 예약 기업을 방문해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관광격포를 방문해서는 향후 우리시 관광산업의 민간 협력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얻었다는 것이 첫 번째 성과였고요. 샌디이에고 항만청을 방문해서는 항만 운영 등 항만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논의하고 벤치마킹했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섬의 생태 환경과 문화 등을 조명하는 주제관 7곳과 바닷속 환경이 증강현실로 구현되는 미디어 터널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부행사장으로 활용되는 금오도와 계도에서는 섬을 오가며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6월까지 박람회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짓고 12월부터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인데요. 앞으로 시의회와 함께 시민 설명회,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서 6월까지는 최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7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며 세계 30개국이 참가하는 여수 세계선 박람회. 여수시가 해양자원과 관광산업을 동력 삼아 남해안 미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정부가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해제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마스크 해제를 반기고 있는데요. 마스크 해제 첫날의 풍경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일 아침 출근 시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도 지하철과 버스 승강장 이용객들 대부분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벗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욱이 최근 미세먼지까지 심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홀가분하다는 반응이 큽니다. 이제 많이 안정도 됐고 이제 다른 나라도 마스크 해제하는 나라도 많은데 이제는 좀 벗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벗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었어가지고. 근데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조금 감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쓰고 다닐 것 같은데 조금 날이 좀 더 풀리거나 또 온도가 올라가면 답답해서 더 벗을 것 같아요. 반면 아직은 벗는 게 어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기상조란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마스크 해제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주변은 다 쓰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권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편한 대로. 정부는 20일 0시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식당과 카페, 사무실과 학교 등 1차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해제에 이은 2차 탈마스크 조치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에도 마트 역산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한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 그리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이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40세부터 44세 사이 여성의 혼인 건수는 1,94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0에서 24세 사이 여성의 혼인 건수가 1,113건보다 많았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93%나 줄어든 거죠. 같은 기간 40대 여성의 초혼은 3.9배 높아졌는데요. 이제 40대 초반 신부를 20대 초반 신부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의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는 거죠.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만혼으로 이어진다면 저출산 해소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집값, 사교육비 폭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순천시의회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 해룡면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 지역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이 결정됐다며 인구 5만 7천여 명의 해룡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하고 해룡면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4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숙박, 숙식,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행정 지도할 방침이며 계절 근로자가 농촌에 필요한 인력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지난 18일 순천 60명, 목포 41명, 여수 33명, 무안 21명 등 270명이 발생했고 19일에는 해남과 영암, 신안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집단 감염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년 만에 열린 광양매화축제가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광양매화축제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렸으며 열흘 동안 122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한복 대여 등 유료 체험과 황금 매화 이벤트 등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